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진기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 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학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난해 전국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93건의 학대 사례 가운데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30.9%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요. 전체 장애인 학대 가운데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의외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중이 상당히 높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 가족에게 학대당하는 장애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이게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장애인 학대 조사가 지적장애인이나 시설 수용장애인 등 이렇게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는 겁니다. 즉 학대 조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정부나 유관기관이 실시했던 장애인 학대 조사 내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시행된 조사를 보면 우선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조사가 많았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조사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그 당사자 대신 교사나 부모같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많습니다. 즉 이번 사건과 같이 가족이 학대의 가해자였다면 조사에서 그 학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겠죠. 결국 현행 학대 조사 방법으로는 가족 내 장애인 학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이 피해 장애인 쉼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라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겠지만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임대 아파트나 지역 내 공실 같은 이런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자체가 나서는 방법을 대책으로 내놓고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에 가족 내 장애인 학대를 파악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기훈 기자였습니다.